유전자 오작동을 이기는 역행자의 사고방식, 클루즈 바이러스를 의식하게 되면 삶이 어떻게 바뀔까? 유튜브 열풍이 불면서 나도 이제 유튜브 하려고 라고 말하는 사람은 100명이 넘지만 정말 시작하는 건 3명이 될까 말까다. 왜 사람들은 열심만 하고 실행을 못할까? 인간은 새로운 도전을 꺼리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다. 만약 원시시대의 사람이 새롭게 도전을 한답시고 오지에 가거나 호랑이에게 덤볐다간 큰 부상을 당하거나 죽었을 것이다. 오히려 그 혜택은 직접 도전하지 않고 뒤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돌아오곤 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다르게 용사는 공주를 얻기는커녕 후대에 DNA를 남기기도 어려웠다. 현재 살아남은 우리는 잔머리 좋은 겁쟁이 후손이다. 이처럼 조심성 강한 유전자는 과거에 필요한 것이 없지만 오늘날엔 열등한 것, 즉 클로즈로 남았다. 과거엔 새로운 도전이 생존과 직결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유튜브나 블로그, 새로운 플랫폼에 도전하다 실패해도 죽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겁쟁이 클로즈와 게으른 뇌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포테이토 칩이나 먹어라 하고 명령을 내린다. 사실 오늘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자유, 박탈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일평생 인생을 장악할 수도 없이 돈과 시간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도전과 혁신이 지상 명령이 된 지금 겁쟁이 클루즈는 자기 개발에 큰 장애가 된다. 평생 가난뱅이 순리자로 살게 만드는 것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다. 또 하나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클루즈 바이러스로 소외감이 있다. 원사시대 100명 규모의 부족에서 왕따를 당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다. 어떤 버섯을 먹어도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면, 같이 사냥을 나갈 사람이 없다면 살 길이 막막해진다. 고대 사회에서 추방이라는 형벌을 내린 것도 그 때문이다.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사회생활에 최적화되게 진화했다. 자기 평판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남 이야기에 놀라울 정도로 관심을 가진다. 시끄러운 파티장에서도 누가 자기 이름을 말하는 건 잘 들린다.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으면 같이 다른 사람과 욕을 하면 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가장 일반화된 클로즈 바이러스로 인지적 편향, 즉 편견을 들 수 있다. 선사시대 사람들은 어두운 곳에서 뭔가 큰 생물을 보면 일단 재빨리 도망치도록 진화했다. 그게 그냥 바이러스도 있겠지만 정말 곰이었을 경우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나중에 별것 아닌 걸로 밝혀지더라도 큰 상대를 만나면 일단 피하고 보는 것이 남는 장사였을 것이다. 사람이 뱀 같은 모양을 보면 깜짝 놀라는 것, 다리 많은 독충 같은 것을 징그러워하는 것, 쓴맛이 나거나 냄새가 이상한 것을 먹으면 토하는 것도 예전엔 인류 생존에 큰 도움을 주는 편향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그러한가? 전체 일부만 보고 재빨리 판단하는 어린 짐작은 때로 큰 손해를 초래한다. 어릴 적 여자친구에게 연이어 차이고 난 후로 여자들은 모두 이기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바보짓이다. 마케팅 회사에 한 번 사기를 당했다고 온라인 마케팅을 하지 않겠다는 사장은 또 어떤가? 10중 8구 망하고 말 것이다. 내 주위에는 그거 해봐, 그거 내가 해봐서 아는데만 반복하면서 무엇에도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널려있다. 물론 그들은 착실한 순리자의 삶을 살고 있다. 이 편견 클로즈는 정말 수많은 장면에 등장한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비싼 물건을 살 땐 편향에 빠져 한두 가지 근거만으로 결정한 게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나는 최근 시골에 집을 얻기 위해 몇 개의 매물을 구경했다. 내 뇌는 그만 고민하고 빨리 좀 골라. 네 채 정도 봤으면 충분해. 다 비싸잖아. 라는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네 채쯤 보니까 더 보기가 귀찮아지고 피로감이 막 밀려왔다. 나는 그것이 클루즈가 만들어낸 감정이라고 판단했다. 클루즈는 과자 하나를 살 때나 집 한 채를 살 때나 비싸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나는 머릿속에서 클루즈 백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래도 몇 년은 살 집이고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이야. 만약 잘못 사면 팔지도 못하고 큰 돈이 몇 년 동안 묶여버리게 돼. 그렇게 돼서 괴로울 때 감정을 떠올려보자. 그러면 더 많은 매물을 볼 의지가 생길 거야. 유전자 오작동이 아닐까 의심하는 습관 덕분에 꽤 마음에 드는 매물을 두고도 바로 계약하지 않을 수 있었다. 클루즈가 만들어내는 편향은 매우 일반적이라서 좀처럼 자각하기 힘들다. 오작동을 극복하고 35원을 치유하다. 유전자 오작동 개념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고 싶어 나의 이야기를 가져왔다. 2019년 4월 나는 거의 6개월간 유튜버가 되는 것을 망설였다. 촬영 장비가 없어서 욕먹을까봐, 이미 레드오션이라서 수만 가지 이유로
미루고 미뤘다.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고 포기 직전이었다. 이때 나는 유전자의 오작동 개념을 적용했다. 내가 이렇게 망설이는 이유는 유전자의 오작동 때문이다.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를 실행하는 것을 망설이도록 진화했어. 유전자는 내가 유튜브 하는 것을 막으려 오만 가지 망상을 하게 만드는 거야.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도 유전자의 오작동일 뿐이야. 유튜브를 하려고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망상에 시달릴 건 지금 시작하면 100명 중 90등으로 늦게 출발하는 거라는 착각은 오작동일 뿐이야. 인간은 모두 심리적 오류에 시달려. 하지만 100명 중 1등은 타고난 실행력을 가진 사람일 것이고 이 사람은 이미 출발했을 거야. 내가 만약 지금이라도 유튜브를 시작한다면 100명 중 2등으로 출발하는 거야. 절대 늦은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유전자 오작동에 빠져 있을 때가 오히려 기회야. 유전자의 오작동을 이겨내고 유튜브를 시작했다. 하지만 또다시 자의식을 건드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모든 초보 유튜버가 겪는 일로 영상을 5개 업로드할 때까지 구독자가 100명도 되지 않는 것이다. 한 달 동안 노력했음에도 좌절스러웠다. 이런 상황에서 내면은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본격적으로 한 게 아니야.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그냥 경험상 한번 해본 거지 뭐. 이제 접자. 하지만 이 명령 또한 유전자의 오작동일 뿐이라 생각했다. 출발을 한 모든 초보 유튜버들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질 거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 내가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잘된 유튜버들의 모든 썸네일과 초반 10초를 분석해보자. 지금 포기하지 말고 나아간다면 초보 유튜버들의 유전자 오작동과 자의식 상처로 인해 합리화하고 있을 때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결국 자의식을 해체했고 유전자 오작동을 극복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이 터지면서 10만 유튜버가 되는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자기 개발 유튜버 중 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 덕분에 인맥이 무한정 뻗어나가며 고수들을 만날 수 있었다. 유튜버 덕에 경제적 자유에 관심이 많은 20대에게 이름을 알려 이상한 마케팅의 인재들이 몰려왔고 국내 최고의 마케팅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다. 또 역행자가 서점 종합 1위 40만 부나 판매되어 대형 베스트셀러 작가로 발돋움했다. 유전자 오작동을 이겨내 유튜브라는 신문물을 받아들였고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